영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3주 만에 돌아온 흥행판 우리의 극장계의 흥행 추이 살펴보고 앞서 흥행 예측까지 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왜 검은 옷을 입었을까요? 상복의 의미로. 왜냐? 대한민국 전문가 다 죽었다! 라는 의미로 상복 컨셉의 검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우리 3주 전에 방송했던 파묘 흥행 예측 시간. 네. 이 영화는 300만짜리다. 자신만만하게 예측하셨던 우리 흥행판의 전문가께서 흥행이 대실패 하셔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왜 파묘가 이렇게 기존의 흥행 법칙을 뛰어넘는 흥행 기록을 세웠는지 변명과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언제나처럼 흥행판 책임져주고 계신 우리 이하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과 말씀부터 하시죠. 고개를 못 들겠네. 근데 좀 변명을 좀 하자면 그때 흥행 예측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우리 대표님은 정확한 예측이 나오려면 어쨌든 첫날 흥행 스코어도 좀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흥행 전에 개봉 전에 녹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진짜 파묘는 기존 충무로 법칙에 어긋나는 완전히 충무로의 흥행 법칙을 깨는 이건 당연히 흥행은 뭐 작품성과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 흥행판에서는 배급 시점, 그리고 극장 상황들을 바탕으로 추측을 하는 거라, 그 말씀 드리면서 너무 심한 비판은 자제 요청드리고요. 예, 대표님, 오늘도 파묘 얘기죠, 어쨌든. 네, 어쨌든 파묘, 참. 이렇게 예고 없이 쑥 들어온 영화 처음 봤습니다. 예. 정말, 이 판을 떠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흥행이 변화무쌍한지 몰랐고요. 이렇게, 흥행이 예측이 불가능했나? 라고 싶을 정도 영화.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영화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왜 요새는 이렇게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SNS도 우리 이하영 대표님 보니까 저희 방송 나오시고 나서 좀 팔로우를 좀 하시는 영화 친구들이 꽤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예, 감사하게도요. 예. 그래서 우리 페이스북 주로 쓰시죠? 네. 예. 페이스북에 보시면 매주 저희 방송 이외에도 매주 좋은 글 올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글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도 파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흥행이 잘 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변명과 분석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관객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네,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졌고, 우리가 그 파묘라는 것이 시장 점유율 70% 이상 차지할 거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전체 사이즈를 분석을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사이즈라는 게 뭐냐면, 이제 관객들 움직임인데, 그게 크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일단 그러면 그 질문부터 먼저 제가 좀 드릴게요. 그렇게 예측을 해주셨던 가장 근본에는 이 영화가 개봉했던 시점 2월 말부터 3월까지의 기존의 충무로에서 공급되는 영화들을 보는 관객들의 수요 자체가 전통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법칙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관객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이제 파악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매일 일일 관객 수를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영화 개봉될지 라인업이 형성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되게 원만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 예측대로 이제 준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툭 쳤다가 뚝 떨어졌다가 툭 쳤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경우는 과거엔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했죠.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거가 됐죠.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영화 제작할 때도 문제가 많아요. 과연 관객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흥행이 될 줄 알고 잘 만들었는데 망하기도 하고, 야 이게 뭐 그냥 만들었는데 흥행이 되고 막 이럴 경우 제작하는데 기획에 있어서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바로 그런 시장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관객들, 소비자들의 특성은 굉장히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움직임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래서 더 예측이 힘든 시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설 이후에 설 연휴가 끝난 2주 차에 과연 영화가 흥행이 될까라는 것이었어요. 관객들이 극장을 일단 많이 와야지 그 안에서 1위 영화로 쏠리든 1, 2, 2위, 3위로 나눠지는데 그럼 전체 사이즈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분석이 저희가 잘못했던 거죠. 지금 현재 파묘가 설 이후에 2월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는 이 파묘가 1위입니다. 파묘가 1위. 예, 810몇 만이죠, 현재. 넘기면서 1위로 이제 등급을 했어요. 역대 1위 등급했는데, 2위는 2008년에 개봉된, 2월 14일에 개봉됐습니다. 그 추격자입니다. 추격자,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가 2008년에 개봉을 이게 했고요. 505만 원 합니다. 그 다음에 3위가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2012년에 개봉됐습니다. 이게 472만 원 합니다. 그 다음에 5위가 주토피아예요. 이게 471만 원 했고요. 그 다음에 5위가 신세계. 469만 원.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건 2월 개봉작이지만 설이 지나서 개봉된 그렇죠. 설 특수를 누리지 않은 영화 중에 지금까지 한국 극장계에서 최고 흥행작은 추격자가 2008년도에 505만이었는데 파묘는 벌써 800만을 넘었기 때문에 기존 기록을 살짝 넘긴 게 아니라 완전히 뛰어넘는 그렇죠. 정말 어제 날짜죠. 그러니까 어제 날짜. 어제가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날짜로 818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현재 1위로 올라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설을 포함해서 설 영화를 다 포함해서 2월 전체 시장에서는 2월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는 현재 2위입니다. 1위는 검사회전이. 검사회전. 이게 971만 했습니다. 야, 검사회전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었네. 그렇죠. 그때 뭐 예. 독식을 했던 시장이라요. 엄청나게 터졌죠. 그렇게 터진 영화가 그건 설 영화였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고요. 그렇죠. 그 설 영화도 아닌 것이 지금 현재 2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르적 핸디캡도 있었고, 예. 야, 이게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또 이게 파묘가 얼마나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상한 흥행을 하고 있냐면 이상한 흥행이라서 뭐 더티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예. 1월부터 3월까지 그럼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 영화 몇 위 정도 했느냐? 역대 한국 극장에서 개봉한 1월부터 3월 개봉된 영화 중에 파묘는 흥행 스코어 몇이냐? 6위예요.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전부 다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현재 흥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체 영화, 지금 현재 누적 관객 수 가지고 역대 전체 영화에서는 42위, 42위. 한국 영화에서는 2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정말 예측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역대 1월, 2월, 3월 월별 관객 수를 보면 3월은 절대 1월이나 2월을 넘기지 못해요. 못했어요. 그런데 그쵸. 못해요라고 하면 안 되지. 또 그렇죠. 예측 틀릴 수 그렇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현재 올해 보면은 올해 1월 관객 수가 775만입니다. 775만이고요. 2월 관객 수가 1146만입니다. 아무래도 2월에는 대부분 설 명절이 많이 설명절 껴있으니까요. 있다 보니까. 예. 그 다음에 3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3월 관객 수가 현재 642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올해는 1, 2월보다 3월 관객 수가 더 많은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건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추입은 뭐 그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 예. 언제 쉽게 가려고 나. 예. 예. 그래서 3월 관객이 많은
역대 이상한 해가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역대 최초의 최초예요, 3월 이거는. 관객이 1월 관객보다 많은 2월 관객보다 많은. 2월 관객보다 이게 2월 관객도 뛰어넘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진짜요? 그럼요. 그 정도예요? 네. 아니 2월 관객이 1146만인데 지금까지 642만을 넘겼는데 곧 뭐 이 정도면 넘길 가능성이 충분하죠. 야, 그러면 정말 산업적으로만 작품성 별개로 산업적으로만 파묘는 정말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상한 영화죠. 예. 네. 그냥 잘 되고 있는데 또 이상하다고 그랬다가 욕 뒤지게 이거 먹으면 어떡하려고. 이상한 영화라서 진짜 예. 진짜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 분위기로 가면 묘한 영화예요. 그렇죠. 아주 묘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하죠. 좀 이제 이상하게 흥행되고 있어가지고 이거 판을 앞으로 어떻게 맞추지? 예. 전문가들 다 지금 파먹고 있어요. 전 진짜 예. 변화무쌍해져가지고요. 이제는 흥행이 이제 점점 예전에는 귀신도 못 맞히는 흥행판인데 이제는 진짜 귀신인 거예요. 예. 땅을 파도 이상한 기운만 나오는 이런 이상한 영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묘가 첫 주말에부터 엄청나게 흥행이 잘 되고 있어서 심지어 개봉하자마자 첫 주말에 나온 기사들은 서울의 봄보다 빠르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흥행 추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게 이 영화를 분석해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첫 번째로 과연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흥행 속도거든요. 흥행 속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게 꾸준히 가는 거냐 아니면 초반에 확 치고 뭐 드롭률이 좀 있지만 초반에 너무 많이 쳐서 흥행이 됐던 영화냐 이런 건데 이 영화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흥행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심지어 흥행 속도가 이전에 빨랐다고 할 수 있는 서울의 봄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빨랐습니다. 휙 올라갔어요. 그리고 3월 1일 계속 치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심지어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역주행까지요? 네. 이게 역주행이 또 빨라졌던 것이 뭐냐면 첫 주 일요일 날 관객수가 토요일 날 관객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주행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영화의 일반적인 영화 흥행이라면 토요일이 일요일보다 많은가요? 네, 토요일이 상식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주행이 됐다는 건 뭐냐면 관객들의 신뢰도가 빨리 형성됐어요. 신뢰도가 형성되면 흥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나 서울의 봄을 보면 서울의 봄도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서울의 봄도 첫 주 일요일 날 관객수가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쌍둥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높이가 지금 현재 파묘가 더 높아요. 흥행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서울의 봄보다 빠릅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어찌됐든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관객들의 관심도보다는 토요일 날까지 개봉하고 야, 이거 끝내준대. 소문나면서 그냥 일요일 날 관객들이 확 모여버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신뢰도예요. 이 영화 봐도 되는구나. 라는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요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격이 올르다 보니까 관객들이 많이 신중해졌어요. 신중하다 보니까 요새는 토요일 날 안 움직이고 일요일 날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까지 추이를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 관객이 쳐 올랐다는 것은 신뢰도가 형성됐고, 그만큼 역주행이 되면서 신뢰도가 형성됐고, 그로 인해서 관객들은 안전된 흥행 궤도를 탔다. 그런데 이 영화가 흥행 속도가 빨랐던 이유는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측이지만 예. 뭐냐면 마니아층들이 형성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마니아층들이 더불어 움직여줬기 때문에 흥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물론 입소문이 좋으면 터지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흥행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별도의 요인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분석을 하면은 억지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흐름을 봐서는 이거는 이제 그래프 안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프를 보고 읽어내지 못한다면은 흥행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관객들의 흐름이 뭐가 있었냐면 올 설 영화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안 됐죠. 그러니까 주머니를 닫았던 거예요. 그 주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앞으로 가보죠. 음. 1월부터 2월까지 무슨 영화가 있었냐? 자, 보세요. 우리가 뭐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보죠. 외계인 2, 시민 더키, 그 다음에 뭐 설 영화의 도그데이즈, 그 다음에 소풍, 데드맨. 1, 2월에 볼 영화가 하나 편도 없었다는 거 판단이 들어요. 그들의 주머니를 열만한. 그러다가 어차피 성수기에 볼만한 영화가 없었다? 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관객들로 하여금 주머니에 돈은 생겼는데 한편 보긴 봐야 되는데 하고 막판에 그냥 주머니 완전히 닫아? 라고 했다가 갑자기 파묘가 나오니까 주머니를 열었던 영화가 파묘가 아니었을까 판단됩니다. 좀 돌이켜보면 외계인 2, 뭐 예상했던 대로 흥행이 좀 잘 안 됐고요. 시민 더키는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좀 잘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설 영화 3편이 합해서 100만을 못 넘었어요. 3편이 합해서 100만도 못 넘었고, 놀랍게도 저도 아직 이 3편 하나도 안 봤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영화 관람료로 지출을 안 했던 관객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입소문이 확 하고 터지니까, 이 정도 영화는 뭐, 봐야 되는구나. 야, 올해 들어 한국 한 편도 안 봤네? 봐야겠네. 요런 심리가 작동했다는 분석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묘 개봉날에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가면은 커플 관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커플 관객이 이제 많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약속 건수를 잡지 못했던 거죠. 영화가 별로니까 약속 건수를 못 잡다가 파묘가 나오니까 내가 이걸 보여줘도 되겠구나. 나의 파트너에게, 나의 뭐 여자친구든 나의 남자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다. 괜찮을 것 같은데 신뢰가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약속 건수를 잡는 유일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가 관람료가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데이트는 해야 되죠. 그쵸. 가장 가성비 좋은 데이트 코스거든. 그럼요. 근데 기존의 영화들이 약하니까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야외로 같은 거 하다가 야 가성비 좋은 데이트 상품이 이번에 나왔어. 요거를 내가 톡톡히 누려야 돼. 요런 심리 작동했구나. 그렇죠. 겨울은 추워요. 실내로 예.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녀와 약속 건수를 잡아야 돼요. 파묘 한번 볼래? 이 건수를 잡아야죠. 그 건수의 유일한 영화가 됐던 게 파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약속은 해야 될 거야. 데이트는 해야 되고 건수는 이제 찾아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봐야 할 때 안 보면 이상하고 그렇죠. 그런데 1, 2월 동안 본 영화가 없고 이러면은 나의 파트너한테 성적을 제대로 못 받고 예. 봐야지. 그 지금 발언 중에 제가 하나 정정 내지 경고를 좀 드리자면 남성주의 사고. 모든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된다. 이런 사고는 이거를 좀 수정해 반대로도 주시고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 제가 남자잖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심리를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걸 남녀의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흥행 예측도 잘 못하는데 남성주의 사고 한다고 낙인 찍히면 안 좋잖아. 어차피 이 판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3개월 만에 데이트 영화로 이 영화 골랐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거기다가 그래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파묘가 이 설 영화가 진행될 때 예매를 오픈해 버렸어요. 이미 설 영화. 네, 예매를 오픈하니까 어차피 예매 오픈하니까 그 표를 사고 데이트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봐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수기 때는 늘 이렇게 영화를 볼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머니를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게 선택할 만한 영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파묘가 있는데 일찌감치 예매도 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주머니 열자 하고 이제 주머니 확 열었던 많은 관객들이 생겼던 거죠. 물론 파묘의 흥행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파묘가 이렇게 서울의 봄보다 빠른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전에 다른 영화들의 상황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 예, 그거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행은 흥행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상품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화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흥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객 흐름도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에. 그 배급 전문가라는 게 있고 이런 분들을 흥행사라고도 하죠. 유통인 거죠. 유통 전문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관객들을 계속 분석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영화가 들어올 때 흥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제조업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좋은 제품이 반드시 잘 맞아요. 팔리진 않잖아요. 예.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영화가 반드시 흥행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예측을 해주셨을 때 흥행 시점이 항상 우리 감독님이 장지현 감독님이 안 좋다. 왜냐하면 일종의 막힌 배급 뒤에 또 다른 경쟁작, 센 경쟁작이 있어서 파묘가 이번엔 듀운2라는 경쟁작 때문에 좀 막힌 배급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그 경쟁에서 마저 우위를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어요.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장 감독님의 영화인 파묘가 뚫었어요. 뚫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흥행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경쟁작 구조거든요. 경쟁한테 밀리면 바로 2위로 밀리면은 흥행이 확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안 밀렸어요. 뚫어버렸어요. 오히려 뚫고 점유율을 마저 70%를 유지했어요. 지금은 1월, 2월, 3월 1일, 2일, 3일 이 연휴에 점유율 70% 차지했어요. 듀는 17%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뚫은 거죠. 그러니까 일찍 역주행을 시작하다 보니 역주행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흥행을 탔다는 거거든요. 흥행을 타가지고 기세 좋게 뚫고 가니까 듀이 뒤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듀이 앞에 영화에 막혀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듀이 오히려 자기 관객을 찾아먹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일찌감치 역주행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영화는 뒤가 막힌 게 아니라 그냥 뚫고 간 영화가 되어버렸어요. 뚫고 오히려 듀운2가 결과론적으로는 앞이 막힌 배급을 해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파묘 자체의 영화 힘이 세기도 하지만 관객들의 변화 때문에도 이런 뚫는 힘이 강해졌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지금 최근에 흥행판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모든 거의 최근에 개봉된 흥행되는 영화들을 보니까 1위로의 쏠림이 너무 강해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티켓값이 오르다 보니까 선택이 신중해지다 보니까 1위로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묘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어제까지 시장 점유율이 71%입니다. 71%.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요. 서울의 봄이 똑같은 날짜로 파묘와 똑같은 날짜로 봤더니 76%의 점유율이 차지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1위로의 쏠림 현상이 세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강한 영화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들은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돼요. 1위의 평균 점유율은 41%입니다. 기존의 한국의 극장계는. 네, 한국 예. 극장계에서는 1위 영화는 41%의 평균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돼도 와, 점유율 높은데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훨씬 넘어요. 70%를 넘어버리니까 야, 이거 1위로의 쏠림 너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흥행을 타면은 끝장인 겁니다, 이제는. 2위 영화는 보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2위 영화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시점에 나 영화 2편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영화 2편 보면 2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한 편으로 그냥 최고 그래도 많이 보는 영화에 내가 그 영화를 보면 봤다라는 거. 그리고 만족하는 거. 그거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단체 대화방이 있고 제 주변 SNS 같은 걸 참고해 보니까 쏠림 현상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뭐 다양한 영화를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반복 관람도 이번엔 파면 저는 제 주변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영화보다 훨씬 세게.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 마니아층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영화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보죠. 노래도 계속 듣잖아요. 똑같은 노래. 한 번 들으면 됐지. 뭘 또 들어요. 근데 그 영화 노래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만족하는 거는 그 영화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뭔가에 나한테 뭔가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건데 그거로 인해서 관객 수가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큰 퍼센트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파묘에 대한 뒤늦은
분석 들어보셨고요. 변명 같은 분석입니다. 예, 변명 같은 분석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파묘가 이렇게 잘 돼서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고, 즐거워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 영화 산업 쪽으로 파묘는 이런 흥행 돌풍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하나가 발견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대표님이 충무로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뒤늦게 이 레가시 언론 미디어에서 한번 요거를 대표님의 주장을 한번 받아쓰긴 했더라고요. 어떤 문제죠? 뭐 지금 파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2010년도에 이제 그 극장들이 우리나라 극장이 딱 3개의 극장으로 딱 끝났을 때부터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뭐 CGV, 롯데, 메가박스. 이때부터 영화의 객단가, 그러니까 한 표당 평균 단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넘어오면서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저 아시다시피 영화 티켓은 1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파묘의 평균 티켓 단가가 9,636원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흥행판 계속 보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제가 요거를 1,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10개가 팔렸어. 뭐 예를 들어 제가 플랫폼을 통해서. 그럼 10개가 팔렸으면 나한테 1,000원짜리 10개니까 10,0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산받은 금액은 10개를 팔았는데 10,000원이 아니라 한 7,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제품의 객단가는 7,000원인 거예요. 소비자 가격은 10,000원인데. 바로 그 개념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쉽게 볼 수 되게 쉬운 얘기예요. 여기 이제 코비스 들어가서 그 통계 정보에 들어가면 발권 통계가 납니다. 그 발권 통계에서 전국을 보시면 거기에 누적 매출액과 누적 관객수가 납니다. 그 매출액 관객수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한 티켓 한 개당 가격이 나와요. 예. 아주 쉽습니다. 이건 뭐 산수만 할 줄 알면 되죠. 네. 그게 지금 딱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파묘 9,600원밖에 안 나와요. 아니 영화 티켓 값은 15,000원인데 왜 실제 10,000원도 안 되는 돈에 티켓이 판매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는 분명히 지금 객단가 이상이 상품 단가입니다. 15,000원. 이 비는 곳. 이거 진짜 이거 세고 있습니다. 아니 그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빨리 찾아서 누가 쥐새끼인지. 만약에 그 쥐새끼가 극장이라면 열심히 영화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남 좋은 짓 한 거예요. 가정입니다. 극장이라면 네, 만약에 극장이 아닐 수도 있지. 예.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이상한 뉴스를 작년에 봤어요. 제작사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극장은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야. 그러면 흑자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그건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면 누가 쥐새끼일까? 누가 이 티켓에 세는 돈을 누가 가져갔을까? 이게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영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영화라는 게 이제 제작사가 버는 돈이 관객들이 표를 사고 벌어들인 수익을 극장과 제작사가 그냥 5대5로 나눈다고 칩시다. 그러면 15,000원이면 뭐 중간에 나가는 비용 빼고 15,000원을 내고 영화를 보면 한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는 제작사에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객단가가 9,600원이면 실제로 제작사에 돌아가는 돈이 표값은 15,000원인데 제작사에 돌아가는 돈은 한 4,500원? 5,000원이 안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계산서를 봐도, 이제 부분계산서라는 게 뭐냐면 극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보면
자, 이제 극장 수익이 이렇게 났으니 너랑 나랑 5대5로 나눠서 너한테 줄게라고 하는 게 부분계산서거든요. 그렇죠. 네. 부분계산서면 4,800원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티켓 하나에 4,800원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 제작비 원가를 다 빼야 되잖아요. 원가 빼고 그다음 배급 수수료 빼고 배급 수수료 10%입니다. 그러니까 4,800원이면은 480원이 배급사한테 수수료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3,000원, 그러니까 4,800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4,000원, 4,100원대 정도가 제작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 영화사들이 지금 자영업잖아요. 왜냐하면 플랫폼 같은 거 하다 보면 제품이 많이 팔려도 남는 게 없다. 뭐 수수료 제하고 뭐 더군다나 무슨 뭐 임금 인상에다가 전기세, 월세 이런 거 나가면 남는 게 없다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소비자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단가가 낮아진다는 건 흥행이 잘 돼도 결국 손에 들어오는 거는 얼마 없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영화 제작사도 포함된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품을 영화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화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더 만들어지는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들어봤자 손해를 볼 시장이, 우리가 제작사, 그다음 PD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낸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권리를 보장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있고 수익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만큼 관객이 들었는데 수익은 예전에 코로나 전보다 지금 4,000원 올렸거든요. 코로나 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4,000원 가격을 올렸는데 그럼 2,000원은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관객당. 2,000원 더 벌었는데 800원밖에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오호, 요거 어디로 세고 있지? 그 쥐새끼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 흑자난 회사가 가능성이 높죠. 예, 맞습니다. 제작사는 다 지금 굶어 죽고 있다니까요. 예. 지금 관객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자마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지하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지하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화 만드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리로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니까 잘 되는 영화사만 잘 되고, 안 되는 영화사는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영화 제작하는 몇 군데에 의해서만 영화가 제작되는 환경이 과연 이게 올바른 환경이냐는 거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기획자들이 나온 영화들이 관객들의 다양성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데, 그런 다양성은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럼 여기서 대본 없는데 한 가지 질문. 어쨌든 극장에서 흥행 정산을 해주잖아요. 매출이 얼마고 관객은 몇 명 들어서 너희한테 분배한 돈은 얼마야? 요거 공개할 텐데 그러면 돈이 어디서 새는지 그것만 보고는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문제는 그들마저 그것을 영업비밀이라는 단어로 배급사 앤드 제작사한테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정상금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정상금만 알려줍니다. 몇천 원짜리 얼마, 몇천 원짜리 몇 명, 몇천 원짜리 몇 명, 몇천 원짜리 몇 명. 아무래도 이 객단가를 가지고 한번 날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객단가 사라진 5,000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아마 제대로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할 때는 그 방송 올리기 전에 변호사하고 상담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차피 이 판 떠날 건데 막판에서 질르고 떠나죠. 확 질러버리고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관객들이 현명해서 제작비 딱 얼마면 기자분들도 그런 기사 쓰시던데 그런 기사 많이 쓰시죠? 왜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거 이거 계산 수칙을 바꿔야겠네요. 지금의 손익분기점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제작사가 실제적으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70억이다,
80억이다, 100억이다 하는 거는 제작사에 의해서 그 돈이 집행돼서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 회사 운영비나 그렇죠. 이런 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제작비입니다. 영화만 찍을 때 들어갔던 그 순수한 제작비인데, 그거와 이제 극장에서 나오는 부분 개선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제작사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손익분기점으로 계산이 이제 되는 거죠. 현재는 그것이 관객 수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요. 네. 관객 수 계산을 하다 보면 1인당 얼마냐, 그렇죠. 티켓 하나, 즉 1인당 얼마냐 그걸 가지고 이게 200만이 들어야 되느냐, 250만이 들어야 되느냐, 300만이냐 이런 걸 계산하고 있는데, 그 계산법을 아직 그렇게 계산하면서도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15,000원 티켓을 왜 우리가 그러니까 뭐 3,800원으로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냥 뭐 15,000원으로 놓고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대부분 흥행되기 전에 뭐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얼마다 했을 때는 15,000원으로 객단가를 놓고 대부분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묘가 물론 잘 돼서 이 정도 흥행이 되면 손해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영화 제작사가 아주 대박이 나는 상황도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네요. 크게 흥행이 된 영화가 오히려 객단가에 대해서 소리를 더 질러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게요. 아니, 흥행이 안 된 영화가 객단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코웃음 치겠죠, 극장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잘 되는 영화일수록 더욱더 뭐 예전에 서울에 보면 김성수 감독님이시나 뭐 이번에 장 감독님이시나 객단가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어쨌든 손익분기점이 됐으니 넘었으니 나는 뭐 괜찮아 이런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잘 안 되는 영화들이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손해를 덜 보게끔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손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서울의 봄이나 파묘도 제대로 수익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흥행이 되면 될수록 극장만 배불러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극장에 들어간 돈은 제작 쪽으로 안 들어옵니다. 배급사로 들어온 돈이 제작자로 들어오지. 그럼 배급사의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 배급사도 지금 큰 소리 못 치고 있는 게, 지금 극장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 잘못 이렇게 찍히면 극장이 안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화를 주면은 각 극장부터 어디 몇 군데 보낸다. 이거에 대한 권리를 극장이 쥐고 있으니, 프로그램의 권리를 극장이 주고 있으니 배급사가 힘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배급사의 힘은 라인업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 거냐가 있는데, 그거를 전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파묘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어떻게 보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절대 흥행이 잘 되고 있는 영화를 뭐 저희가 폄하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늘 모든 방송의 내용은. 근데 이게 결국은 시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 구조를 바꾸려면 결국은 당사자들이 나서야 되는데, 이 당사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결국은 종속적 사업자들인 거거든요. 극장이 어떻게 보면 종속된 제작사들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영화인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서 우리들의 권리 혹은 수익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심각하게 아주 문제 제기해주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과연 이제 충무로로 대변되는 한국 영화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파묘의 흥행으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파악됐던 건 뭐냐면, 극장이 아무리 서비스를 완벽하게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시장을 살리지 못합니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극장이 살아야 하지만, 극장이 살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영화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영화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작사들이, 또 프로듀서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살아남아야지 영화를 만들지. 그들이 죽었는데 누가 영화를 만들어요? 극장에 영화 만들겠어요? 수입이나 하겠지. 자기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작사와 프로듀서가 살지 못하는 시장이 형성되면은 앞으로의 희망은 없는 거죠. 극장은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제작사와 프로듀서를 억압하는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수익을 뺏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방송도 그렇게 반발하시는 분들, 지금 영화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흥행작 나오면, 거봐, 영화가 잘 만들어지면 돼,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이렇게 잘 되는 영화들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물론 영화 잘 만들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영화를 다양하게 만들 수 없는 구조라서 이런 지적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어찌됐든, 객단가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다음 방송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근데 여전히 사실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로 객단가를 낮출 정도의 극장 등의 지금 일종의 티켓 판매 전략이 뭐가 있지? 무료 쿠폰을 많이 뿌려서 그런가? 아니면 뭘 때문에 이렇게 객단가를 낮추고 있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시죠. 그때 한번,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 받고 한번 그때 쥐새끼가 누군지 한번 밝혀주시죠. 저 이 판 떠난다니까요. 예. 마판에 한번 지르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예, 다행입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신 걸로. 예, 해서,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예. 뭐, 예측 틀렸다고 너무 좀 과한 비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측 틀린 걸로 비판받고 이러면 난 진작에 목 매달았어야 됐어. 그러면, 파묘, 최종 흥행 스코어는 어떨까 한번 예측해 주시죠. 그래도 뭐 요새 뭐 예측하기가 좀 두렵긴 합니다만, 네. 이제 그래프를 또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의 봄하고 좀 비교를 하죠. 예. 3주차 때 이번 어제까지의 그래프를 보면, 파묘가 서울의 봄보다 세게 갔다가 3주차에 뚝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게 아마 뭐냐면,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아무래도 3월 시장은 버거울 것 같아요. 파묘가 뚫고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3월 시장 자체에 힘이 있다. 힘이 있다가 아니라 3월 자체에 약함이 있다. 그러니까 약함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장르상 흥행 지속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관객수 그래프를 보시면 3주차에 훅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해보면 거기다 이제 또 하나는 있죠. 뭐냐면 이게 좀 좋은 조건은 뭐냐면 일단 뭐 크게 봐서는 4월까지 경쟁작은 없습니다. 큰 경쟁작이 없죠. 뭐 4월 둘째 주에 나오는 쿠프팬더 4라든지 4월 말에 나오는 범죄도시 4라든지 둘 다 4네요. 그때까지는 뭐 원만하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무 뭐 장애물 없이 진행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시장 상황과 그다음에 이 영화의 장르가 가지는 이제 한계점 때문에 요새 최근에 많이 1000만 얘기가 나오는데 1000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제가 예상하는 관객수는 조금 아쉽지만 950만에서 아마 이제 많이 950만 선에서 아마 극장문이 닫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파묘 최종 흥행 스코어 1000만은 힘들다. 950만 정도다. 아쉽지만 힘들다. 아쉽지만 힘들다. 네. 나는 파묘를 지지한다. 네네. 예. 오늘도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다음 방송, 기대되네요. 그래서 한번, 또,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지금 15,000원 내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왜 15,000원이 제작사 안 돌아가?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거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제작사에 9,800원으로 계산할 거면, 우리한테도 9,800원 받든가. 왜 우리한테 15,000원 받아? 요거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한번 다음 방송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객단가 들으실 때는 좀 이제 청심환 하는
옆에 두시고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방송은 다시 한번 파묘 흥행 예측 대실패 사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시죠. 예. 한 번 더 잠못 맞추면 아마 이 판을 떠날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 이제 요새는 너무 맞추기도 힘들고, 이제 너무 변화무쌍해서 잘 모르겠지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즐거워. 아, 예. 아이고, 예. 오늘도 즐겁게 방송했습니다. 우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더 힘내셔서 다음 방송에 우리 객단가 특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